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와 경쟁하려 들어? 미국 펜타곤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나토 투표 결과가 나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결과는 31대 1, 70년 동맹 나토가 미국을 버렸습니다. 폴란드는 무려 위약금 2조를 날리면서까지 미국 F-35를 취소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극지방 혹한의 환경에서 한국 K2 전차만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즉시 도입을 결정했죠. 미국이 생존을 말할 자격이 있나? 본토는 안전하잖아. 한국은 저기 30분 거리에 있다. 도대체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뭘 봤을까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케일럽 박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안보를 전공하고 펜타곤에서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어는 거의 못합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민 오셨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럽 방산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오전 9시 23분 모니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폴란드 F-35 48대 구매 계약 전격 취소.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어요. 폴란드는 작년에 이미 계약금 23억 달러를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앵커의 다음 말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한국 KF-21 60대 도입 결정. 막대한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전격 결정.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펜타곤 유럽 담당관 빅터 노튼에게 연락했죠. 빅터, 지금 뉴스 봤어? 케일럽, 지금 난리야. 국방장관이 직접 폴란드 대사를 불렀어. 위약금만 15억 달러가 넘는데도 강행한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동유럽 방어선 핵심이에요. 그들이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무기를 거부한다는 건 단순한 거래 취소가 아니었죠.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고위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약금은 아프지만 병사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공군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15억 달러를 버리면서까지? 도대체 뭘 본 거야?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영상이었죠. 한국제 천무 다연장 로켓이 러시아 기갑부대를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불과 2분 만에 탱크 18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정보분석관이 설명했어요. 천무 12대가 48시간 동안 러시아 기계화 사단 3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이마스 100대로 2주 걸릴 작전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한국 천무는 AI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분석하고 최적 타격 각도를 계산합니다. 명중률이 97%를 넘어요.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했던 거예요. 한국 방산의 급성장을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빅터가 저를 불렀어요. 케일럽, 너 한국계잖아. 한국 방산 업계에 아는 사람 있어? 없는데요. 왜요? 상부에서 한국 무기 체계를 긴급 분석하래. 네가 맡아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검색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K9 자주포 300문을 운용 중이었고, 이집트는 천마 대공 시스템으로 시나이 반도를 방어하고 있었어요. 호주는 한국 레드백 장갑차를 차기 주력으로 선정했고요. 가장 놀라운 건 수출 증가율이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800% 성장. 세계 8위에서 4위로 수직 상승했죠.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노르웨이가 F-35 추가 도입을 보류하고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체코와 루마니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펜타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70년간 미국 무기로 무장했던 나토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극비 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CIA 유럽 지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죠.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플랜 K 나토의 한국 무기 체계 전환 시나리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등골이 서늘했어요. 나토 32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무기는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다. 그들은 미국이 20년 걸려 개발하는 기술을 5년 만에 구현한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통합 전투 체계다. 육해공 사이버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경쟁자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폴란드로 가서 왜 그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빅터에게 출장을 요청했어요. 폴란드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상부허가는 어렵겠는데 개인 휴가로 갈게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빅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지금 폴란드는 미국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야. 출장 승인을 받고 나서 브뤼셀의 올리버 최에게 연락했어요. 전 나토 정보분석관이었던 그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올리버, 나 폴란드 가는 길에 브뤼셀 들를 수 있을까? 케일럽? 무슨 일로? 폴란드의 F-35 취소건 조사하러 가. 나토 내부 분위기도 알고 싶어. 그래? 그럼 꼭 만나자.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무슨 얘기야? 전화로는 못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올리버가 저렇게 조심스러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대체 나토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올리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케일럽, 오랜만이야. 올리버, 무슨 일이야? 전화로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야? 여기선 얘기 못해. 내가 아는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가 데려간 곳은 브뤼셀 외곽의 작은 카페였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죠.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올리버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봐.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목은 영어로 포스트 아메리칸 디펜스 아키텍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나토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비밀 계획이야? 미국 없는 나토 방위 체계 구축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국 없는 나토라니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꿨어. 미국 무기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 올리버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죠. 이걸 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명중률 71%, 한국 현궁 미사일 94%, 하이마스 1일 타격 능력 6개 표적, 한국 천무 18개 표적. 그게 사실이야?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야?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지.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의 3분의 1 가격이야? 올리버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구매 계획이었죠. 폴란드만 시작이야. 노르웨이는 이미 한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어. 체코는 천무를 원하고 루마니아는 K2 전차에 관심 있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지. 나토 사무총장이 비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게 어느 나라 제품이든 상관없다라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어? 작년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비밀 방문한 이유야. 거기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올리버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폴란드 국방장관과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 뒤에 있는 게 뭔지 알아? 자세히 보니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어요. 수십 대의 전차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죠. 한국은 전시 생산 체제를 평시에도 유지하고 있어. 유사시 생산량을 10배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지. 미국도 그런 시스템 있잖아. 아니야. 미국은 주문 생산이야. 로키드 마틴이 F-35 한 대 만드는데 18개월 걸려. 한국은 KF-21을 6개월 만에 뽑아내. 올리버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사령관의 극비 보고서였죠. 이 부분 읽어봐.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었어요. 한국 천무 12대가 48시간 만에 이룬 전과는 충격적이다. 러시아 제155 기계화여단, 제200 차량화 소총여단, 제11 공수강습여단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됐다. 우리가 하이마스 100대로 2주간 시도했던 작전을 한국 무기는 이틀 만에 끝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비밀은 AI야. 한국 천무는 발사 전에 임의적 대응을 예측해 러시아군이 대피할 경로까지 계산해서 2차, 3차 타격을 자동으로 조정하지. 올리버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죠. 한국 방산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이었어요. 이건 한국이 나토 관계자들에게 보여준 극기 영상이야.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K 디펜스 사점형 시스템은 전장을 0.7초 안에 분석합니다. 적의 공격 의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죠. 전쟁이 시작되기 3분 전에 이미 결과가 결정됩니다.
영상 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어요. 붉은 점들이 파란 점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녹색 방어선이 형성됐죠. 붉은 점들은 방어선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해?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됐어. 한국 무기가 투입된 구역은 러시아군이 아예 접근을 못해. 올리버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건 독일 연방군 내부 보고서야. 작년 우크라이나 파견 부대가 작성한 거지. 첫 페이지부터 빨간 글씨로 강조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제 K9 자주포의 성능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독일제 펜저하우비체 2000과 비교할 때 발사 속도는 1.5배, 명중률은 15% 높았다. 더 놀라운 것은 고장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리버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독일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무기를 인정했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아? 독일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야. 라인메탈 같은 회사들이 한국과 기술 제휴를 원하고 있어. 올리버가 노트북에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죠. 이건 지난달 나토 비공개 회의 영상이야. 화면 속에서 프랑스 국방장관이 발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무기는 한국산이었습니다. 우리의 르클레르 전차보다 K2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죠. 이어서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 특수부대가 한국제 K600 장갑차를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우리 프레차 장갑차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도 거들었어요. 한국 천마 대공 시스템을 3개월간 운용했습니다. 드론 격추율 98%, 우리 패트리어트는 76%였죠. 올리버가 영상을 멈췄어요. 이 회의 후에 나토 사무총장이 급기 지시를 내렸어. 한국과의 방산협력 로드맵을 3개월 안에 작성하라고? 그럼 이미 결정된 거네요. 사실상 그래.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야. 올리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케일럽,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나토가 한국에 제안한 조건을 알아? 뭔데? 유럽, 내 생산 시설 구축. 한국 무기를 유럽에서 직접 생산하자는 거야. 미국 방산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게 가능해? 한국이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내년부터 가동 예정이야. 올리버가 지도를 펼쳤어요. 유럽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 점들이 뭔지 알아? 한국 방산업체들이 검토 중인 공장 부지야. 독일,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터키,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거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야. 공식 발표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할 예정이지. 올리버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나토에 제안한 게 하나 더 있어. 기술 이전이야. 기술 이전? 한국의 AI 전투 시스템 소스 코드를 나토와 공유하겠다는 거야. 조건은 하나. 미국을 제외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나토를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한국이 그렇게까지? 복수야. 70년간 미국의 통제를 받았잖아. 이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지. 카페를 나오면서 올리버가 USB를 하나 건넸어요. 이 안에 더 많은 자료가 있어. 폴란드에서 확인해봐. 이거 유출해도 되는 거야?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누군가는 세상에 알려야 하잖아.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파일이 수백 개였죠.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놀라웠어요. 터키, 한국 알타이 전차 추가 도입 결정. 그리스, 한국제 천마 대공 시스템 긴급 구매. 스페인, 한국과 차기 호위함 공동건조 협상. 포르투갈, 한국 레드백 장갑차 도입 검토. 벨기에, 한국 K9 자주포 구매 확정. 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이 흐름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바르샤바행 기차를 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70년간 미국이 지켜온 나토가 이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기차 창밖으로 유럽의 평화로운 풍경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미국 패권의 종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빅터였죠. 케일럽, 큰일 났어. 독일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대. 독일이? 그래. 레오파르트 전차의 나라가 한국 K2 흑표를 사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빅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토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 무슨 소리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구나. 한번 시작된 변화는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올리버가 준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더 있었죠.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예상액 200억 달러, 2030년 전망치 500억 달러, 불과 5년 만에 미국 다음 가는 무기 수출국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어쩌면 미국마저 넘어설지도 모르죠. 바르샤바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됐어요. 과연 폴란드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올리버가 말한 게 모두 사실일까요? 바르샤바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역 앞에 폴란드군 제복을 입은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죠. 케일러 박씨인가요? 저는 피오트르 노박 대위입니다. 참모 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오트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군용 차량을 타고 폴란드 국방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피오트르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이 펜타곤 컨설턴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오셨죠?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요. 진실이라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충격적인 진실을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가 삼엄했죠. 복도를 지나는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폴란드군과 한국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회의실에 도착하니 야누시 코발스키 참모총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노련한 군인이었죠. 박 선생, 멀리서 오셨군요. 커피 한잔 하시죠. 예상과 달리 그는 매우 친절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F-35를 취소하셨습니까? 위약금만 15억 달러가 넘는데도요. 코발스키가 웃었어요. 그걸 알려드리죠. 하지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은 진짜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합니까? 물론이죠. 그럼 왜 최신 기술은 공유하지 않죠? F-35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주려 했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요. 15억 달러 위약금?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오트르, 영상 준비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었죠.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이날 우리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과 합동 작전을 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를 저지하는 임무였죠. 영상 속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미국제 제블린 미사일이었죠. 보세요. 제블린 6발 중 4발 명중. 나쁘지 않죠?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한국제 현궁 미사일이었죠. 현궁은 8발 8중, 100% 명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코발스키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두 미사일의 탄도 궤적이 그래픽으로 나타났죠. 제블린은 발사 후 조종사가 계속 유도해야 합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죠. 우리 병사들의 생존율이 3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F-35는 공군 전력인데요. 그것도 보여드리죠. 이번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F-35와 KF-21의 모의 공중전이었죠. 스텔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어요. KF-21은 드론 편대와 함께 작전합니다. 화면에서 KF-21 주변에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무인기가 먼저 적 방공망을 교란합니다. 그 사이 유인기가 타격하죠. 비용은 F-35의 절반, 효과는 2배입니다. 코발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선생, 따라오세요. 직접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폴란드 전역의 군사 지도가 떠 있었죠. 이게 우리의 새로운 방어 체계입니다. 한국 기술로 구축한 지도 위에 녹색 그물망이 펼쳐졌어요.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팔이 하나가 날아와도 감지됩니다.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국은 위성에 의존하죠. 위성은 9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 사이 사각지대가 생기죠. 한국 시스템은 24시간 실시간입니다. 한 장교가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군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 3개, 수호위 전투기 12대, T-72 전차 45대, 모두 실시간 추적 중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국은 북한과 70년간 대치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체계는 그들에겐 생존의 문제였죠. 그 기술이 이제 우리를 지킵니다. 코발스키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폴란드군 훈련 영상이었죠. 보세요. 한국제 K2 전차입니다.
전차가 시속 70km로 달리며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기동 중 사격 명중률 95%. M1 에이브럼스는 어떻습니까? 80%입니다. 그리고 K2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있어요. 승무원 3명이면 충분합니다. 에이브럼스는 4명 필요하죠. 피오트르 대위가 덧붙였어요. 더 중요한 건 정비입니다. K2는 야전에서 엔진 교체가 2시간이면 됩니다. 에이브럼스는 8시간이죠. 코발스키가 금고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건 극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입수한 러시아군 내부 문서예요. 러시아어로 된 문서였지만 영어 번역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제 무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 1. 천무 로켓포를 발견하면 즉시 10km 이상 후퇴할 것. 2. K9 자주포 사정거리 40km 내 접근 금지. 3. 현궁 대전차 미사일 운용 부대와 교전 회피. 러시아군이 한국 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네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포에 질려 있죠. 코발스키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우크라이나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못 본 척하고 있죠. 첫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8월 15일 하르키우 전선. 한국제 천무 12대가 러시아 포병 진지 18개를 30분 만에 제압. 미군 고문관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작전이었다. 다음 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9월 3일 도네츠크. 한국제 비오 자주대 공포가 러시아 드론 47대 중 46대 격추. 미국제 어벤져 시스템은 12대 중 7대 격추. 2024년 10월 19일 크림반도 근해. 한국제 해성 대한미사일 사발로 러시아 흑해함대 구축함 2척 격침. 하푼 미사일 12발이 실패한 표적. 코발스키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박 선생.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 무기는 이미 구식이 됐어요. 그럼 왜 미국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자존심이죠. 70년간 세계 최강이었는데 갑자기 2등이 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피오트르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걸 보세요. 폴란드군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K2 전차 10대 대 M1A2 10대 K2 승리. 생존 8대. K9 자주포 대 팔라딘 K9 명중률 95%, 팔라딘 78%. KF21 대 F35 비용 대비 효율 KF21 2.7배 우위. 이 데이터를 미국에 보냈나요? 보냈죠. 답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코발스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패권이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선택해야 해요. 생존이 걸렸으니까. 상황실을 나오면서 코발스키가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건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곧 발표할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성명서 초안이었어요. 폴란드는 향후 10년간 한국산 무기로 전면 교체한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천무 로켓포 300대, KF21 전투기 120대를 도입할 것이다. 이게 총 얼마죠? 400억 달러예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무기 구매죠.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압력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단호했죠. 폴란드의 안보는 폴란드가 결정한다고. 피오트르가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실제 한국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미 도입한 장비들입니다. 직접 만져보세요. K2 전차에 올라갔어요. 내부가 놀라웠죠.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조종석이 게임기 같네요. 맞아요. 젊은 병사들이 하루 만에 익숙해져요. 에이브럼스는 일주일 걸리죠. 포수 조준경을 보세요. 들여다보니 선명했어요. 마치 4K 영상을 보는 것 같았죠. 야간에도 이 정도로 보여요. 열상 장비가 아니라 복합 센서 시스템이거든요. 다음은 K9 자주포였어요. 이 자주포의 비밀은 뭐죠? 발사 속도예요. 1분에 10발. 그리고 동시 탄착이 가능해요. 동시 탄착. 서로 다른 각도로 3발을 쏴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적이 대피할 시간이 없죠. 마지막으로 천무 로켓포를 봤어요. 이게 러시아 사단을 무력화시킨. 네. 비밀은 탄두예요. 수천 개의 자탄이 들어있죠. 축구장 6개 면적을 초토화시킵니다. 제네바 협약은? 클러스터 탄두가 아니에요. 지능형 탄두죠.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한국 기술이니까요. 시설을 나오면서 코발스키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박 선생,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과 함께요. 그럼 폴란드가 유럽의 무기 생산 허브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독일도 체코도 우리한테 무기를 사게 될 거예요.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오트르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낫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뭐가 생각을 바꿨나요? 실전이죠. 전쟁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무기가 증명한 거예요. 미국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갔는데 비교가 안 돼요. 한국 천무 일대가 하이마스 5대 몫을 해요. 가격은 절반이고요. 호텔방에서 코발스키가 준 자료를 밤새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이 커졌죠. 한국 무기의 우크라이나 전쟁 기여도 전체 러시아군 손실의 31%가 한국 무기에 의한 것. 폴란드군 선호도 조사 한국 무기 87%, 미국 무기 13%, 정비 시간 비교 한국 무기 평균 2.3시간, 미국 무기 평균 8.7시간,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바르샤바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도 곧 한국 무기로 방어될 거예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빅터였죠. 케일럽, 큰일 났어. 독일도 한국 무기 도입을 본격 검토한대. 독일이? 그래. 레오파르트 전차의 나라가 한국 K2 흑표를 사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빅터, 이미 게임은 끝났어. 유럽은 한국을 선택했어. 그럼 우리는? 인정하고 협력하든지 아니면 고립되든지 둘 중 하나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의 여명처럼 느껴졌어요. 미국 방산 패권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고 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죠. 한국에서 초대장이 왔다면 정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혁신의 진원지를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죠. 폴란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왔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낸 거였죠. 케일럽 박 선생님을 K 디펜스 4.0 시연 행사에 초대합니다. 빅터가 의아했어요. 한국 회사가 널 왜 초대하지? 폴란드에서 만난 코발스키가 추천했나 봐요. 가볼래? 당연하죠. 이게 진실을 확인할 기회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화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케일럽 박 선생님이시죠? 저는 강태준 수석연구원입니다. 강 연구원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창원까지 가는 동안 강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오늘 보실 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나토 관계자 몇 분만 특별 초대했죠. 왜 저를 초대하신 건가요? 코발스키 장군이 추천하셨어요. 진실을 알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발전상이 놀라웠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들려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 선생님은 한국 계시죠? 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더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걸 보시면요. 창원 공장에 도착하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였죠. 입구에는 영어로 K 디펜스 4.0, 비욘드 더 퓨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놀랐어요. 금속 탐지기가 아니라 전신 스캐너였죠.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0.3초 만에 1000가지의 항목을 체크하죠. 시연장으로 들어가니 이미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일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강 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보실 것은 전쟁의 미래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어요. 가상의 전장이 펼쳐졌죠. 적군 1000명이 공격해옵니다. 전차 50대, 장갑차 100대, 드론 500대, 미사일 20발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까요? 독일 장군이 말했어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표적이에요. 강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20세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K 디펜스 4.0은 다릅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장 전체가 3차원 홀로그램으로 변했죠. 적군 하나하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됐어요. 시스템이 0.7초 만에 전장을 분석했습니다. 적의 공격 경로 18개를 예측했고 최적 방어 전략을 수립했죠. 화면에서 파란 선들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방어 포인트였죠. 이제 자동 대응이 시작됩니다. 드론 수백 대가 하늘로 올랐어요.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갔죠. 각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판단합니다. 인간 개입 없이 최적의 타격 지점을 찾아내죠. 프랑스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드론끼리 충돌하지 않나요? 군집 지능입니다.
마치 새떼처럼 서로 소통하며 움직여요. 충돌 확률은 0.0001%입니다. 화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드론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적을 제압했죠. 어떤 드론은 미끼가 되고, 어떤 드론은 공격하고, 어떤 드론은 정찰했어요. 3분 후,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적군 전멸, 아군 피해 제로. 일본 제독이 물었어요. 실제 전투에서도 가능합니까? 강 연구원이 웃었어요. 실전 영상을 보여드리죠. 이번엔 실제 훈련 영상이었어요. 경기도 포천 훈련장이었죠. 작년 11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영상 속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모의전을 하고 있었어요. 블루팀이 미군, 레드팀이 한국군이었죠. 결과를 보세요. 15분 만에 끝났어요. 레드팀 완승이었죠. 미군 지휘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 발을 쏘기도 전에 게임이 끝났다고요. 캐나다 준장이 물었어요. 핵심 기술이 뭡니까? 센서, 융합입니다. 위성, 드론, 지상 센서, 심지어 민간 스마트폰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해요. 적이 숨을 곳이 없죠. 강 연구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케일럽 선생님, 미국 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미국이 20년 걸려 개발하려던 걸 한국은 이미 완성했으니까요. 인상적입니다. 실물을 보시겠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KF-21 전투기가 줄지어 서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날개 아래 저건 뭔가요? 드론 발사대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드론 20대를 운용해요. 조종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투기 옆으로 다가갔어요. 기체 표면이 특이했죠. 이건 뭐죠? 변색 도료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바뀌어요. 하늘에서는 하늘색, 산에서는 녹색이 되죠. 스텔스 기능은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완벽한 스텔스는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대신 기만을 택했죠. 기만이요? 전투기 한 대가 레이더에는 10대로 보입니다. 적이 혼란에 빠지죠. 옆 건물로 이동했어요. 천무다연장 로켓이 있었죠. 이걸로 러시아 사단 3개를 무력화했다고요? 비밀은 탄두가 아닙니다. AI예요. 강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발사 전에 이미 적의 대응을 99개 시나리오로 예측합니다. 적이 어느 쪽으로 도망가든 2차 타격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적은 어떻게 대응하죠? 못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시스템은 0.03초 만에 재계산하거든요. 다음은 K2 흑표 전차였어요. 이 전차의 특징은 뭐죠? 무인 포탑입니다. 승무원은 모두 차체 안에 있어요. 포탑이 관통당해도 인명피해가 없죠. 자동 장전은요? 10초에 한 발, 분당 6발 발사가 가능해요. 에이브럼스는 분당 3발이 한계죠. 호주 소장이 물었어요. 정비는 어떻습니까? 모듈 방식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해요. 30분이면 끝나죠. 마지막으로 비밀 연구실로 안내됐어요. 극소수만 입장이 허가된 곳이었죠. 여기서 보실 건 아직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중앙에는 이상한 물체가 떠 있었죠. 드론인 것 같은데 형태가 계속 변했어요. 모듈형 변형 드론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태를 바꾸죠. 정찰, 공격, 방어, 수송까지 하나로 해결합니다. 드론이 갑자기 수십 개로 분리됐어요. 작은 드론들이 춤추듯 날아다녔죠. 군집 지능입니다. 한 대가 파괴되면 나머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죠. 전체를 파괴하는 건 불가능해요. 비용은요? F-35 한 대 가격으로 이런 드론 100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중령이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니. 강 연구원이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특이한 옷을 입은 마네킹이 있었죠. 차세대 전투복입니다. 인공 근육이 내장되어 있어요. 리모컨을 눌렀어요. 마네킹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50kg 바벨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병사의 힘을 5배 증폭시킵니다. 100kg 장비를 메고도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죠. 배터리는 72시간 연속 작동, 태양광 충전도 가능해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엔 더 놀라운 게 있었죠. 이건 극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거대한 홀로그램이 떠올랐어요. 한반도 전체가 3차원으로 구현됐죠. 실시간 디지털 트윈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활동이 여기 반영돼요. 북한군 움직임도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 평양 근처 미사일 기지에 차량 세대가 있네요. 홀로그램을 확대하니 정말 차량이 보였어요. 이 정도 정보력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납니다. 적이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이미 체크메이트예요. 프랑스 장군이 물었어요. 이 모든 기술을 수출할 겁니까? 네.
단,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각국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죠. 가격은 미국 무기의 50에서 70% 수준입니다. 독일 장군이 즉시 말했어요. 우리는 풀 패키지를 원합니다. 저희도요. 노르웨이 제독이 거들었죠. 강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계약은 나중에 논의하시죠. 아직 보실 게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시뮬레이션 룸이었어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VR 고글을 썼어요. 순간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지금부터 K 디펜스 4.0의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적군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죠.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책을 제시했거든요. 공격 시나리오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순식간에 반격이 시작됐어요. 드론이 날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전차가 움직였죠.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5분 만에 끝났어요. 완승이었죠. VR 고글을 벗으니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게 미래 전쟁입니다. 지휘관은 결정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하죠. 시연이 끝나고 강 연구원과 차를 마셨어요. 미국이 이 기술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겠죠. 인정하면 패권이 끝나니까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준 거죠?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누군가는 세상에 알려야 하잖아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 이유가 뭐죠? 강 연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생존이에요. 우리는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 살았어요. 매일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죠. 그래서 혁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다르죠. 맞아요. 미국은 본토가 안전하니까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적이 30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본 게 진짜라면 미국의 군사 패권은 이미 끝난 거예요. 호텔에서 빅터에게 전화했어요. 빅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무슨 소리야? 직접 봤어. 우리가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어. 구체적으로 뭘 봤는데? 0.7초 만에 전장을 분석하는 AI. 천대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드론 수험. 적이 공격하기 전에 끝나는 전쟁. 그게 가능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빅터, 우리는 늦었어. 한참 늦었어.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펜타곤에 소환됐어요. 빅터가 기다리고 있었죠. 케일럽, 윗선이 난리야. 네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다 알고 있대. 어떻게 알았지? 한국 방문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어. CIA가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회의실로 들어가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맨 앞에는 국방차관 조지 리처드슨이 있었죠. 박 컨설턴트,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보고하시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K 디펜스 4.0, 실시간 전장 분석, 0.7초 만의 대응 시스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설명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슨이 입을 열었죠.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직접 봤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은? 시연 영상과 실전 데이터를 대조해봤습니다. 오히려 축소해서 보여준 것 같았어요. 리처드슨이 파일을 하나 던졌어요. 이걸 읽어보시오.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평가 보고서였어요. 펜타곤이 작성한 공식 문서였죠. 한국 무기 체계는 실전 검증이 부족하며 장기 운용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발표하느냐지. 제가 반박하려 하자 리처드슨이 손을 들었어요. 박 컨설턴트,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게 있소. 미국 방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오. 우리 경제의 20%, 일자리 400만 개가 달려 있소. 그래서 진실을 숨기자는 겁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적절히 관리하자는 거요. 옆에 앉은 공군 중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동맹국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설 거요. 미국의 영향력은 끝장이지. 이미 시작됐잖아요. 폴란드, 노르웨이, 체코. 그래서 더 막아야 하는 거요. 리처드슨이 문서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작성할 보고서 초안이오. 한국 방산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지. 읽어보니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내구성 문제, 정비 어려움, 실전 경험 부족. 모두 거짓이었죠. 이걸 제 이름으로 발표하라고요? 그래야 당신도 계속 일할 수 있소. 거짓말은 못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빅터가 따라왔어요. 케일럽,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반대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진실은 진실이야. 진실? 워싱턴에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날 밤 집에서 고민했어요.
펜타곤이 준 보고서를 보면서 말이죠. 이걸 발표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다음 날 올리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케일럽, 들었어? 압력받고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 이 바닥 비밀이 어디 있어? 근데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나토 사무총장이 다음 주 한국을 공식 방문해. 방산협력 협정을 논의하러. 그럼 이미 결정된 거네? 그래. 미국이 뭐라 하든 나토는 한국을 선택했어. 전화를 끊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다고. 리처드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안하신 보고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그럼 당신과 우리의 계약은 끝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짐을 싸고 있는데 빅터가 찾아왔어요. 케일럽, 미친 거야? 일자리 잃었잖아. 진실을 말하는 게 미친 짓이라면 기꺼이 미치겠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거짓말하며 사는 것보단 나을 거야. 빅터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알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거.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 왜? 무서워서. 변화가 무서워서. 펜타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어요. 저기서 10년을 일했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진실을 숨긴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기술력은 계속 발전할 거고 미국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날 거예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켰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일자리를 잃은 지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링크드인에 로그인했어요. 제 팔로워는 8,000명 정도였죠. 대부분 방산업계 사람들이었어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시작했어요. 저는 펜타곤이 숨기려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국 방산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증거를요. 첫 번째 사진을 올렸어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전선이었죠. 한국제 K9 자주포가 러시아 진지를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2024년 8월 하르키우 K9 자주포 6문이 러시아 포병연대를 4시간 만에 무력화. 명중률 99.3%.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군이 찍은 거였죠. 폴란드 동부 훈련장. K2 전차 기동 사격 훈련. 시속 70km 주행 중 10발 10중. M1 에이브럼스는 같은 조건에서 10발 중 7중.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을 연달아 올렸어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천마 대공포. 필리핀 해상의 한국 잠수함 사진이었죠. 이집트군 보고서 천마 대공포. 드론 격추율 100%. 러시아제 판치르는 73%. 필리핀 해군 한국 잠수함 1척이 중국 함대 7척을 72시간 추적.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음. 다섯 번째 사진을 올리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리처드슨이었죠. 당장 멈춰. 왜요? 진실이 두려운가요? 당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네, 알아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계속 사진을 올렸어요. 여섯 번째는 사우디 예멘 전선이었어요. 사우디군 K9 자주포. 예멘 반군 진지 정밀 타격. 민간인 피해 제로. 미국제 팔라딘은 같은 작전에서 5폭 3회. 일곱 번째, 한국 천무와 미국 하이마스 비교 데이터였죠. 천무 재장전 시간 3분, 동시 타격 가능 표적 18개. 하이마스 재장전 5분, 동시 타격 6개. 여덟 번째는 충격적인 영상 캡처였어요. 노르웨이 극지 훈련. 영하 40도에서 한국 K2 전차 정상 작동. 독일 레오파르트2 시동 불량 세대.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펜타곤이 이걸 숨겼다고? 우리 세금으로 구식 무기를 사고 있었네? 아홉 번째 사진은 가격 비교표였어요. KF-21 6,500만 달러, F-35 1억 8천만 달러. 성능은 KF-21이 더 뛰어남. 열 번째, 생산 속도 비교였죠. 한국 K2 전차 월 생산 30대, 미국 M1A2 월 생산 12대. 11번째는 정비 시간이었어요. K2 엔진 교체 2시간, M1 에이브럼스 8시간, 전장에서 6시간은 생과 사를 가름. 마지막 12번째 사진을 올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극비 자료였거든요. 나토 내부 평가서 2030년까지 한국이 세계 2위 방산 수출국이 될 것. 미국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 포스팅을 마치고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펜타곤은 이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거짓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3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공유가 5,000번, 댓글이 3,000개였죠. 주요 언론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CNN, 폭스, 블룸버그, 로이터 모두가 인터뷰를 원했죠.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올리버였어요. 케일럽, 네가 올린 포스팅 때문에 월가가 난리야? 무슨 일인데? 로키드 마틴 주가가 31% 폭락했어. 레이시온 28%, 보잉 방산 부문 35% 떨어졌고 그 정도야? 반대로 한국 방산주는 상한가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모두 폭등했어. 저는 깨달았어요. 12장의 사진이 수조 달러의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거려. 링크드인 폭로 72시간 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올리버가 내부 소식을 전해줬죠. 32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어. 의제는 단 하나,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야. 저는 CNN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앵커가 물었죠. 박 선생님, 나토가 정말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까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전쟁터에서는 이념보다 생존이 중요하니까요. 그때 속보가 떴어요.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긴급 성명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브뤼셀 특파원이 나타났죠. 지금 나토 본부 앞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한국과의 포괄적 방산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로 화면이 돌아왔어요. 앵커가 저에게 물었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반대하겠죠. 하지만 막을 수 없을 겁니다. 31개국이 찬성하면 미국 혼자 반대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올리버에게서 또 전화가 왔죠. 케일럽, 투표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31대 1. 미국만 반대했어.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충격적이었어요. 70년 동안 나토를 이끌던 미국이 완전히 고립된 거죠. 스톨텐베르그가 뭐래? 한국과의 방산 협력 없이는 유럽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독일 총리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였죠. 우리는 한국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기술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최강의 무기가 탄생할 것입니다. 프랑스도 움직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한국의 K 디펜스 시스템을 프랑스군에 도입하겠습니다. 미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국까지 합류했어요. 한국과 차세대 구축함을 공동 건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펜타곤은 패닉 상태였어요. 빅터가 전화로 상황을 전했죠. 여기 난리야. 국방장관이 직접 유럽 순방을 하기로 했어. 동맹국들을 설득하려고. 소용없을 거려. 알아.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하잖아. 일주일 후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어요. 서울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나왔죠. 나토와 한국은 디펜스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한국은 나토의 공식 방산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한국이 나토의 무기고가 되었다는 거려. 미국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기억나네요. 패권의 종말, 미국이 무기 시장을 잃은 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미국도 변화를 받아들이면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올리버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케일럽, 네가 올린 12장의 사진이 세계를 바꿨어. 진실의 힘이야. 8월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어요.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현장에 있었죠. 32개국 국방장관들이 모였어요. 중앙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서 있었죠. 옆에는 나토 사무총장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엽니다. 나토 코리아 디펜스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역사적 순간입니다. 조인식이 시작됐어요. 각국 장관들이 차례로 서명했죠. 미국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쓴 웃음이 스쳤죠. 70년간 지켜온 주도권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명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조인식 후 리셉션이 열렸어요. 각국 국방장관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쌌죠. 모두가 한국 무기를 더 많이 사고 싶어 했어요.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죠.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로이드 오스틴이었죠.
박 선생, 당신이 맞았소. 장관님,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걸 잊고 있었지. 그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오. 그리고 미국도 배워야겠지. 겸손으려. 그때 CNN 기자가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인터뷰 좀 할까요? 카메라 앞에 섰어요. 기자가 물었죠. 미국의 방산 패권이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미국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협력한다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비결이 뭘까요? 필요였죠.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생존이 걸린 사람들의 혁신은 다릅니다. 방송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다가왔어요. 케일럽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특히 권력에 맞서서 말하는 건요.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가 이 조인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한국, 나토의 공식 무기고가 되다. 미국 방산 독점 시대의 종말. 새로운 방위 산업 질서의 탄생. 폰이 울렸어요. 빅터였죠. 케일럽, 펜타곤이 널 다시 부르고 싶대. 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래. 네가 가장 잘 아니까. 이제 와서? 늦었지만 인정하는 거야. 현실을요. 저는 웃었어요.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광복절에 열린 조인식. 진정한 독립을 선언한 날이기도 했죠. 조인식 6개월 후 세계 방산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500% 증가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에 공장을 세웠고 현대로템은 나토군 전차의 30%를 공급하게 됐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한미방산협력연구소를 설립했죠.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찾기 위해서요. 어느 날 펜타곤에서 초청이 왔어요. 새로운 국방장관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박 선생, 우리가 늦었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겸손과 협력이요. 한국에게서요. 그가 보여준 문서는 놀라웠어요.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 계획이었죠. 한국의 AI와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을 결합하면 진정한 미래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신 건가요? 늦었지만 시작하려고요. 함께 가는 길을요. 연구소로 돌아오니 한국에서 손님이 와 있었어요. 강태준 연구원이었죠. 케일럽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제안하러 왔어요. 한미 공동 연구소를 만들자고요. 펜타곤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럼 더 좋죠. 3자 협력도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6개월 후 첫 번째 한미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됐어요. 퓨전 파이터라는 이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었죠. 한국의 AI 시스템과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결합될 예정이었어요. 가격은 F-35의 절반, 성능은 2배를 목표로 했죠. 나토 국가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였어요.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의향서가 쏟아졌죠. CNN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박 선생님, 이 모든 변화를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믿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동맹이 되겠죠. 일방적 보호가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요. 개인적으로 어떤 기분이신가요?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하는 걸 보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강태준과 저녁을 먹었어요. 케일럽 선생님, 처음 창원에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충격받았었죠. 사실 저희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 정도인지 미국과 비교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요? 70년간 배웠으니까요. 미국이 최고라고. 그런데 전쟁이 가르쳐줬어요. 생존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서로 배우면서요. 그게 진짜 동맹이죠.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에서 2위로 올라섰어요. 미국은 여전히 1위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펜타곤 복도를 걷다가 새로운 포스터를 봤어요. 함께 만드는 미래. 한미 방산 동맹. 70년 전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켰어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올리버가 얼마 전에 한 말이 기억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그런 거야. 다만 한국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게 다행이지. 맞는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스로 강해졌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 더 강해지려 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서울 조인식 날 찍은 거죠. 32개국 장관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함께 가는 용기. 그것이 만든 새로운 세계를요. 이제 전 세계는 알고 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호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요. 그리고 미국도 배웠어요.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것. 하지만 함께라면 계속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목격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SOS를 보낸 날, 그날이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펜타곤 방산 컨설턴트 케일럽 박 씨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70년간 미국의 보호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나토의 무기고가 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들으셨나요? 12장의 사진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31개 나토 회원국이 미국을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한 그날, 역사는 그렇게 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대한민국의 저력,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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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